삼각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카메라, 렌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촬영 나갈 때 준비하듯이, 아니면 웨딩 촬영할 때 나가듯이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출전기 갈때 무한대에서 뭐 있던 촬영을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수동 맞추는 법은 이게 초보자들한테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단 이 자리에 제가 소개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분이 한 몇 분이 계십니다. 일단 우리 이창훈 지회장님이 이런 힘든 과정을 그런 경험 속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저 이름만이 올라갈 게 아니라 우리 제주 낭만가게 회원들이 있어서 이 야밤에 같이 이슬을 맞이하다 보니까 저와 이처럼 아름다운 작품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낭만계곡 회원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조금 뭐 잘난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했고 이런 은하수라에 쓴 그런 촬영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섣불리 서봤습니다. 하여튼 설명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영상 2가지를 만들었는데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핸드폰에 있는 소리를 짜죽게 할 테니까 안 맞더라도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은 요거까지 해서 마치고요. 자, 1분이라는 한 3분 10초 정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은하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퀴즈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 깔았던 음악이 1992년도에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OST 영화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아닙니다. 콜럼버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고요. 인디언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션. 1993년도에 요 영상 음악까지 받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회원님 말고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라스트, 그 다음 뭐뭐뭐입니다. 한민석 회원님. 감사합니다. 현찰 10,000원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암기하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트 하나씩 보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인사말까지 했고요. 또 은하수, 그 다음 은하수 준비사항, 촬영 방법, 은하수 월별 뜨는 시기, 또한 제주도에서 은하수 촬영하기 적합한 장소, 조건, 시기,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법, 적도 일화에서 이 앞에 지금 요상한 거 하나 채워져 있을 겁니다. 요거 사용법에 대해서까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수란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은하수라 하면은 하늘에 떠 있는 은빛 강을 뜻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또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이게 미리네라에서 불리고 있는데 뭐 우리 제주에서만이 아니라 타지방에서도 미리네라고는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리네라는 뜻이 구어로 미르, 즉 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는 개울.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용이 살고 있는 개울이란 뜻이 은하수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은하수 찍기 시작한 거는 1900이라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19년도부터 제가 우연찮게 은하수를 봐갖고 19년부터 찍어서 올해까지 한 5년차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한 거는 불과 한 2년에 불과하고요. 그 전에 3년 동안은 개인적인 차고나 뭐 이런 걸로 하면서 단컷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19년 5월 달에 저 혼자 다닐 때 단산에서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는 보정도 할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퀄리티까지는 못 돌렸는데 최근에는 보정이든 뭐든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올려서 이게 단컷으로 찍었는데 18mm에다가 2.8 감도는 2500 이게 한 20초 정도 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오로지 공식적인 거에만 대입을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랐고요. 무진장 저렇게 불국해 올라오면 오면은 은하수 아주 좋다 이렇게 느낄 때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은하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우리 촬영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야외 촬영 나갈 때 준비하듯이 아니 뭐 웨딩 촬영할 때 나가듯이. 자, 그래서 촬영을 하려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 앞에 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삼각대가 비교가 되실 겁니다. 아마 3개. 제주도는 바람이 많다 보니까 특히 최대한 굵은 걸 써줘야 됩니다. 근데 단컷 찍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장비를 사용하니까 이 큰 걸 구입했는데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카메라, 렌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필터도 하나 겸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필터는 제가 요 단컷 쓸 때는 필터까지 굳이 필요 없는데 장비를 쓰게 되면 요 필터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니시 밴드 왔던 이런 필터가 아니라 옵트롱 필터라 해서 천문 사진 전문으로 찍는 이게 필터거든요. 필터 하나에 기본적으로 한 25만 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터를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써야만이 퀄리티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렌즈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제가 50mm 일부러 단 렌즈
1.4짜리 끼우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50mm 촬영하는 렌즈거든요. 보통 우리 2470을 많이 쓰는데 2.8 이런 것을 많이 쓸 겁니다. 그거 써도 촬영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퀄리티나 뭐 이런 거를 찾으려면 밝은 렌즈, 우리 일반 사진 찍을 때도 밝은 렌즈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습니다. 은하수 촬영은 빛을 잡는 거다 보니까 기왕이면 밝은 게 좋고요. 밝았을 때 단시간을 놓더라도 그 퀄리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밝은 렌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필수적인 거는 가면은 이게 밤에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플라시 말고 우리 보통 머리에 이렇게 하는 플라시들 있죠. 그것도 밝은 거 말고 어두운 거를 써주시면 좋아요. 조금. 왜냐하면 밝은 걸 쓰다 보면은 다 똑같이 어느 누구 가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그걸 맞추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먼저 맞춘 사람은 사진 촬영 들어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낙고만 골아주라 하다 보면은 불빛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진이 다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어두운 거고 최소한의 그런 매너는 없이 자리 움직일 때는 불을 막으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사진 촬영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이고 서로 가더라도 민폐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촬영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촬영 방법은 낮에 찍을 때는 보통 초점은 요즘 다 자동 초점이잖아요. 찌릿하면 웬만한 데 내가 원하는 데 다 맞추는데 은하수는 그게 힘듭니다. 이게 야간에 가서 깜깜한 데서 하다 보니까 초점 맞추는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 배울 때는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제주도는 사방이 다 트여서 배불빛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초점을 맞추고 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초점링 앞에 무한대에서부터 뭐 1.4m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한대 가운데쯤에 보통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핸드폰에다가 찍어 두셔야 돼요. 깜깜한 밤에 가면 이게 초점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초점도 잘 안 맞춰주고 그러면은 그거를 가서 핸드폰 보면서 그 자리 그대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처음 배울 때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인터넷 뒤지면은 여러 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해보면 내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1년, 2년이 걸리다 보면은 현장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배를 맞춥니다. 수동 맞추는 법은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점 맞추는 방법으로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리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조리개. 잠시만요. 자, 조리개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 조리개가 우리가 2.8 보통 렌즈를 사용하는데 2.8을 사용하다 보면 삐스는 많이 받아들이는데 단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저쪽 보면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가에 보면은 우리가 베네팅이라 흔히 하죠. 이런 베네팅이라 해서 주위에 이렇게 시커멓게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잘 찍더라도 요 가에 보시면은 이게 제비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현상을 잡아주려면은 2.8 렌즈가 되면은 3.0, 3.2 정도에서 찍어주시면은 저런 거를 최대한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정보도 인터넷 뒤지다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하다 보면 이게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도 이런 방법까지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촬영을 나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은하수 촬영 해보신 분들은 별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쫓아다니다 보면은 동서남북 무슨 자리가 뜬다는 것도 알고. 근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한 달을 쫓아다니도 몰라요. 한 달 해봤자 고작 제주에서는 3-4번이거든요. 아주 잘 나갔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스텔라륨이라는 별자리 어플을 깔고 다닙니다. 이거를 깔면은 가서 현장 가서 동서남북 기준 잡아서 내가 붙이면은 몇 시에 어디 올라온다는 거 낮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 맞출 수 있거든요. 저녁 오늘 7시부터 지금 같은 경우는 7시 반 되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7시 반에 되면은 어디 뜨겠지? 그럼 수평선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 그리고 남쪽에서 서쪽 사이에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 그걸 기준 잡는 게 요겁니다. 요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가르쳐줘요. 인터넷 뒤지면은. 해외 사이트 보다 보니까 한 분이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 캡처해서 이거를 써고 그 다음부터 밤에 나가서 촬영할 때는 큰 도움이 되는 이런 별자리 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핸드폰이나
어플 찾으시면은 별자리표는 워낙 많은데 그래도 제일 제가 써본 것 중에 무난한 게 요거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시면은 비싼 돈 주시면은 현실 증감이라 해갖고 돈 내면은 이런 벌건 대낮에도 은하수 뜨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지금 저가 있는데 저 뒤로 은하수가 이게 뜨는 자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시간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화면에다 은하수 자리가 뜨는 그런 어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은하수에 관심이 생기면은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은하수를 찍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조리개 나왔죠. 그 다음 ISO, 그리고 뭐가 남느냐 하면은 셔터 속도, 이런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시면 그리고 ISO가 보통 1600에서 3200 놓고 단컷 찍을 때는 그걸 쓰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계를 쓰다 보니까 다르게 놓고 씁니다. 찍는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편적으로 보정을 못할 때는 파란색을 좋아하게 되면 1600 쪽에 놓고, 또 붉은 기호를 찾고 싶다면은 3200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3200 나도 실질적으로 붉게는 안 올라와요. 조금 파란빛이 많이 나오고, 은하수를 보정하다 보면 이런 은하수가 아니라 보랏빛 은하수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정하는 방법에서 약간 바꿀 수가 있고, 특히 호주 그리고 몽골 같은 데 가시면은 외국에서는 뒤지다 보니까 ISO 만 놓고 찍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15초에서 20초 사이, 13초에서 20초 사이 놓고 찍는데 이분들은 2, 3초 놓고 찍어요. 렌즈 최대한 밝은 거에다 만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1600이나 3200 놓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한 수십 장을 찍어 놓고 스택 모드로 노이즈 제거를 하고 이런 사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거에 유혹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촬영 시간을 보시면은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초, 15초, 20초 거의 공식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거지 내가 현장에서 촬영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밝은 날, 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때 20초 나고 싶죠. 그러면 한쪽을 이렇게 떠요. 한쪽으로 그냥 있는데. 근데 깜깜한 오름 있는 데 가서 한 15초에서 20초 사이 나야 되는데 13초 놓고 찍어보세요. 깜깜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찍어보면서 그 상황 맞춰서 경험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시 5200에 박아놔요. 5200에 해놓고 제가 보정을 할 때 색감을 어느 정도 맞추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색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장노출 사진 찍는 것처럼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50mm 때 몇 초, 그 화각 이게 레벨을 해서 예를 들어서 28mm 때 몇 초, 그러다 보면 이게 20초 넘어서 뭐 한 30초 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촬영을 안 해봤습니다. 20초가 넘어가니까 제가 촬영하는 거는 다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촬영은 안 해봤는데, 그런 공식적에 너무 머리 아파하고 짜죽게 하지 마시고 내 경험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알려주는 팁이 아니고 저도 이거는 돈 주고 산 팁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카메라 액정 밝기가 보면 1에서 7, 니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논은 1에서 7까지 되어 있습니다. 액정 밝기가. 그래서 낮에 촬영할 때는 밝게 놔야만이 밝은 데서 밝은 색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7까지 놓고 찍는데, 은하수는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찍으면 다 배려요. 집에 와서 보면 은하수 형태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어두운 데다 보니까 조금만 밝아도 엄청 밝게 보이잖아요. 최대한 밝은 7에서 나서 찍었을 때는 밝기 실질적으로는 요만큼 밝은데 이만큼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내려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또 찍지만은 퀄리티 좋은 날은 가서 흥분하다 보면 그걸 놓쳐요. 막 찍어요. 이제 찍다가 보면은 뭔가 이상해서 딱 보면은 액정 밝기를 7까지 놓고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보면은 보정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보정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올리는 것보다 밝은 게 내리는 게 쉽다는 거. 왜냐면 어두운 부분을 올리다 보면 형태가 무너지고
노이즈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밝은 거 내리는 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거 막대 그래프 다 아시죠? 우리 카메라에도 이거 나올 겁니다. 요즘 기능이 좋아서. 그 밝기 조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을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요 정도, 4분의 1 정도, 요 정도 오시면 이게 적정 노출입니다. 우리 은하수 찍을 때는. 2 이상 넘어가면 오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어두운 쪽으로 붙으면은 노출이 부족이나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팁을 기억하시면은 노출을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은하수 촬영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은 공식 인터넷 지금 모든 게 다 공식으로 나와 있고 이래 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선배님들 많지만은 사진 찍은 지 얼마 됐지만 안 됐지만은 그런 공식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진 찍을 때도 그런 공식을 좀 많이 탈피하고 인터넷 뒤지면은 뭐 일반 낮 사진 찍을 때도 조리개 몇에 몇 놓고 찍거나 이건 이렇게 찍거나 저건 저렇게 찍거나 했는데 그런 거를 많이 탈피하다 보니까 저만이 노하우와 저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은하수와 전혀 관계없지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사역 밴드에도 한번 올렸던 사진입니다. 불꽃 사진인데 보케 렌즈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수동 렌즈고 외국에서 오래된 렌즈다 보니까 그걸 어찌 하다 보니까 이 보케에 빠져서 보케 렌즈 또한 사진 보케도 좋아하게 됐는데 개념을 뛰어넘으면 불꽃도 이처럼 보켓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히면 불꽃 우르시 뻥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불꽃만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을 뛰어넘으시면은 은하수도 마찬가지 그런 좋은 촬영.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은 화면에서 이게 제가 전시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림처럼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게 제가 포토샵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일반 이런 렌즈가 아니라 수동 렌즈면서 보케 렌즈로 일부러 핀을 가게 찍어요. 가게 찍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적정 노출을 놓으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밝게 한다든지 어둡게 한다든지 그거를 맞춰놓고 찍다 보면은 그런 그림 같은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배우려니까 얼굴 모르는 지인분한테 SNS로 아는 분한테 렌즈 사는 법부터 촬영 법까지 한 6개월 이상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생판 봐보지도 않은 분한테. 나는 찍어도 그게 안 나오더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거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나만을 창조해내고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전시했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장노출 사진이라는 거. 근데 장노출인데 해와 등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장노출 찍어도 깨끗한데 해가 또렷이 나오죠. 이거는 포토샵도 있지만 제가 좀 믹서도 해서 다중 노출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브라이케트? 두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늘, 해 있는 데는 그냥 우리가 평소 찍던 대로 그대로 찍습니다. 그대로 찍고, 그 다음 바다에 와서는 이게 필터를 써서 장노출, 아주 긴 장노출을 놓고 촬영을 해서 브라이케트 합치듯이 합치면은 이것처럼 남다른 사진을 내가 찍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아까 우리 한민숙 회원님 저쪽에 가서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 있죠. 새별노름에서 한라산을 바라놓고 찍은 겁니다. 105mm 촬영을 했고요. 자, 105mm면 망원입니다. 망원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8에서 9 아니면 11 이상 놓고 찍으라 할 겁니다. 7.1에 감도 200 놓고 80초 찍은 겁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쨍합니다. 우리 김남기 사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장님한테도 많이 배웠는데 ND 1000필터를 썼고요. 아침 일출하는 모습인데 저 뒤에가 한라산 구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이뻐서 ND 1000을 꽂아놓고 7.1에 놓고 찍었습니다. 좀 상식에 벗어난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이처럼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하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배운 공식을 다 깨십시오. 자, 우리 여러분들 앉아있는 아까 모이칸 OST 그거 들으셨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개념을 뛰어넘다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란 이런 곳을 발견을 하면서부터 그런 라스트 모히간이라는 영화도 또한 나올 수 있었던 게, 내가 갖고 있는 상식들을 다 깨트리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 추구하는 것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구에도 제주 낭만가객이라 했는데, 낭만이 그냥 즐겁게 노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자, 여기서 하는 가지 퀴즈 내고 하겠습니다. 옛날 미술계에서 보면은 낭만주의, 인상파, 그다음 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낭만파를 이해해서 지금 제가 즐기는 사진도 이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현찰 10,000원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 회원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부스 안에 계신 분 안 뒤지고 있습니다. 낭만. 상품권 10,000원인데. 없으면 지나갑니까? 자, 우리 저기 제주 낭만가게 회원님 사무장님 만나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품권 없습니다. 낭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시대에 아까처럼 얘기했죠. 틀에 박힌 상식을 깨트리고 내가 나만의 예스 10,000원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얘기하려고 바로 그냥 나만 있게 나와보네. 여기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담고 그 시대의 강한 색감을 표현한다는 뜻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사진을 추구할 때 HDR 사진, 저 사진 보면서 HDR 사진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기능에 있는 HDR 사진도 많이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분 우리가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아마 찍어보시면은 밝은데 어두운데 이게 한 장이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캐트가 저 같은 경우는 될 때까지 찍어요. 10장이면 10장이라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브라이캐트 한 4-5장 이상을 찍어서 한 장 한 장 살려낸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 힘든 보정 부분도 할 줄 알아야 이런 사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에 박힌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 사진을 내 보정을 할 줄 알아야 내 사진이 나온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는 제주도에서 촬영하기 적합한 장소. 자, 요 뒤에 배경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한라산입니다. 이게 천백고지 이렇게 탑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실 쪽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곳인데, 제주도에서 하면은, 은하수 하면은 여름철 되면은 핸드폰으로도 찍는 곳이 천백고지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장소로는 이처럼 천백고지, 자, 이것도 천백고지, 요거 제일 유명한 곳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나 가서 찍는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금악오름입니다. 금악오름은 사시사철 찍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만 빼고요. 왜냐하면 딱 트이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각이 틀려집니다. 이거는 저쪽 대정 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거는 용론이오름입니다. 제가 초창기 처음 찍을 때 하루 저녁에 나갔다 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날 새고 올 때 우리 회원님들 데리고는 못 살게 올 때거든요. 사진을 찍을 줄도 모르는데 포인트만 찾아다닌다고 하면서 이게 저 말 뒤에 보면 두 사람 앉아있을 겁니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살리고 싶어서 여기 와서 라이트 치면서 이거를 찍었던 기억이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거 우리 두 번째로 사진 좀 찍는다는 분은 아시는 곳 수산암못.
수산화못 은하수는 여기는 조금 은하수 장소로도 포인트고 명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가시면은 3, 4월 달에 보면은 퀄리티도 좋고, 저처럼 성산 쪽에서 아니면 저 온평 쪽에서 빛이 올라와도 촬영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잘 찍으면은 반영까지 나와요. 여기 반영은 안 나오는데 밑에 별빛 굵은 것들 보이시죠? 이렇듯이. 자, 요거는 성읍 1위 노타리 앞에 보면 누르쿠다 카페 있는 곳입니다. 카페도 여기도 이게 불이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밝을 겁니다. 밑에 라이트를 계속 쳐주는 곳이다 보니까 카페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촬영했던 곳입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시돌 대시폰, 그리고 이시돌 은총이 동산 안에 들어가시면은 바깥쪽으로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밖에 쪽에 나올 때 보니까 그 예수님 형상인지 몰라도 형상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배경도 되고, 그 다음 뭐 아부 오름 앞에 가면은 나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바림의 오름 들어가는 그 목장, 그런 데는 진짜 어둠이 깜깜해서 사진이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소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어두운 데를 찾아다니면은 최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촬영 조건이 진짜 힘듭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찍다가 추자도 딱 한 번 나가봤습니다. 은하수 촬영하러. 오늘은 추자도 은하수 나바론 절벽에 있는데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보여드릴 건데, 거기는 가니까 추자도에 강남이라는 곳 갔는데도 하늘에 은하수가 아니라 별이 보이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이라는 곳에서도. 그 정도로 은하수 촬영은 타지방 가면은 좋은데, 제주도에서는 사방이 다 바다에다가 그 다음 중산간도로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애조로도 처음 뚫릴 때는 가로등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로등 생겨갖고 촬영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불빛 없는 오름 사이에 들어가도 찍다 보면 한라산 넘어서 서귀포산 넘어오는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퀄리티가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단컷 찍기도 최고 힘든 곳이고, 육지에 저도 얼굴은 안 보고 이제 통화상으로만 하는 지인분들은 야, 제주도 하는데 그분들 와서 사진 촬영해 보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은하수 찍기가 최고 불모지 중에 불모지고, 자, 그리고 은하수 최고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한치배 갈치배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천단만 가보시면은 시내보다 더 바다가 밝잖아요. 그 후방에 올라와서 저쪽 반대편 하늘까지 비치다 보니까 은하수 촬영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은하수 촬영, 특히 바다 배경으로 찍고 싶다면은 3월에서 5월 달까지 움직이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때는 은하수 퀄리티도 아주 좋고, 어디 가도 웬만한 데는 배가 안 떠요. 먼 수평선이나 뜨는데, 그 정도는 촬영이 제주도에서는 아주 수월하고 좋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불빛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보름달 뜨는 날은 은하수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월령이라든지 달이 뜨고 해가 뜨는 시간, 그리고 달이 지는 시간, 이런 걸 모두 알아야 해요. 그런 거를 우리 어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바다 뭐 이런 낚시하는 그런 어플에도 가면은 그런 원령 주기가 다 깔려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정도 깔고 다니면서 그거에 맞춰서 금음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촬영은 한 보름,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20일까지도 가능히 한데, 제주도에서는 한 달 제가 최고 잘 나가본 게 한 4일 연작 붙여놓고 나가봤습니다. 그 후로는 날씨가 안 맞아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게 15일 중에 4일 나가면 아주 성공하는 겁니다. 3일만 나가도 좋거든요. 제가 22년도에는 보니까 6월 달에는 한 번도 촬영을 못 했더라고요. 작년이죠, 작년. 그만큼 금음이 와도 날씨가 안 따라주면은 찍지 못하고, 또 하나 힘든 게 분명히 이처럼 일기에 보면 날이 맑다고 뜹니다. 촬영 가보시면 습도, 그리고 아주 약한 구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구름, 특히 밤에는 안 보여요. 별은 보이는데 그거 뜰 때는 은하수 촬영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은하수가 보면 약간 희미할 겁니다. 이게 1월 달에 찍은 건데, 은하수는 별처럼 빛이 강한 게 아니고 아주 얇은 빛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조리개도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빛이 있다 보면은 저 밝고 어두운 걸 다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얇은
막처럼 이처럼 구름이 흘러가도 그런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은하수 찍기가 아주 힘든 곳이고 진짜 아니라 조건이나 뭐나 다 갖춰서 타지방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은하수 찍으려면 진짜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힘든 과정을 생각을 하고 덤비셔야 될 겁니다. 아는 작가협회 회원님들도 제가 처음 찍을 때 한 몇 번 쫓아다니다가 시간대나 이런 거 보고 포기해서 안 찍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촬영하는 조건 자체가 이처럼 힘든 부분이고 또 은하수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갈자리와 궁수자리 중심을 찍다 보니까 또 이게 벗어나면 또 잘 안 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시간이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계절마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 저쪽 우리 집 식구들도 와 있는데 처음 찍을 때는 나가 살라 하더라고요. 밤마다 매일 나가니까 우리가 일출 일몰 찍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달에는 초저녁에 나갔는데 다음 달에는 한 12시 돼서 나가 안 들어와. 또 어떤 때는 새벽 3시 돼서 나가서 안 들어와. 이 시간대가 이게 최고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인정해줘서 그런 소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우리 제주도에서 제가 처음 찍어봤습니다. 오리온 자리라 해서 겨울철에는 궁수자리, 정갈자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촬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겨울철에 찍은 게 아니라 지난달에 제가 해 뜨기 바로 전에 가서 별자리 펴보고 외국 사진들 보고 하다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촬영 조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은하수 촬영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은하수 촬영 시기라는 거는 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는데 자, 이게 1월 달입니다. 왜 찍기 힘드냐면 수평선 바로 위에 올라옵니다. 일출 바로 전에요. 시간을 보시면은 새벽 4시부터 5시 일출 약 40분 전까지 여명 뜨기 전까지 찍거든요. 1, 2월 달에는. 그래서 촬영하기가 힘든 거고 또 촬영하려고 마음먹으면 제일 편하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출 찍으러 나가면서 조금만 일찍 나가면 되니까. 자, 이때는 은하수가 남쪽 기준에서 보통 뜬다고 하는데 남동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남서쪽으로 지고 12월 달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가 최고 짧아서 안 뜰 때 되면은 새벽 시간대가 하면은 지금 제가 노려보고 그걸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 찍고 있는데 카시오페아 자리가 끝나는 자리거든요. 은하수가 정갈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북극점 근처에 붙어서 이처럼 프레임 하나에 담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담아보고 싶은데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월 달에 찍은 겁니다. 바람의 목장 앞에서. 바람의 목장 들어가는 데서 그때는 또 이런 사람 놓고 막 찍는 거를 흉내내기 좋아해서 이거 저가 모델을 세워갖고 뒤에서 샷단 눌러달라고 이것도 찍은 건데 이것도 단컷 찍은 겁니다. 15초, 13초 이렇게 찍었는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보정을 못해갖고 사진을 버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정하는 기술을 조금 넓히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여기까지 올려봤습니다. 자, 이게 4월달 은하수입니다. 3월달 은하수고 이게 유수한 목장인데 자, 이때쯤 되면은 남동쪽이면서 2시부터 5시까지 촬영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수평선의 때처럼 길게 누워서 올라옵니다. 이게 길게 누워서 올라오다 보니까 15mm 이하 렌즈를 가지는 때처럼 웅장한 모습, 저거보다는 좀 더 웅장한 모습도 찍을 수 있고요. 요거는 15mm로 찍은 거거든요. 자, 이게 4월달 은하수입니다. 조금 더 섰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이라도 몇 시간에 따라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해가 움직이듯이 달이 움직이듯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는 모양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꼭 여름에만 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내가 구상을 잘 하면은 녹산로 이쪽에서 벚꽃에다 많이 찍습니다. 벚꽃 있는데 그쪽에 유채꽃 잔치 하는데 보면 벚꽃들 많이 피잖아요. 그쪽에서 젊은 애들이 많이 찍더라고요. 자, 이게 삼방산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한 6월 정도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같이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때 6월달 되다 보면은 남쪽으로 뜨기 시작하고 10시부터 3시까지 뜹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파노라마 은하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은하수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아치를 그리는 거 있죠. 그때는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감각기회를 가져가시면 완장에도 아치형 은하수를 찍을 수가 있는 계절이고요.
자, 요것도 6월 달에 찍었던 것 같아요. 요게 어디냐면은 한우리공원 저쪽 저 어디냐 어승생강 밑에 있죠. 거기 잔디밭에서 찍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 기계를 사서 처음으로 찍었던 겁니다. 이게 10분 놓은 겁니다.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은하수가 넘어간 거 보이시죠?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한 9월 달쯤에 요거 찍은 건데 9월 달 돼가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가냐면은 남서쪽으로 기울이면서 8시부터 10시 사이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이는데 처음 해가 지고 은하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섰다 누웠다 이 기준 잡는 거는 해가 지고 나서 그 형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겨울로 넘어왔습니다. 겨울로 넘어오면은 10월 지금 하면은 정갈자리 은하수자리 그 정갈자리와 군수자리가 조금 힘들어요. 10월 초창기에는 찍었는데 10월 넘어서면서는 그게 조금 찍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냐면은 백조자리와 독수리자리 견우와 직녀에 있는 그 자리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나름대로도 은하수하고 또 틀린 맛이 나면서 촬영해 보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퀄리티로 찍어볼 수 있는 겨울철 은하수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아까 섰던 거고, 백두자리. 이거 찍은 건데, 자, 요 밑에 게 이게 견우와 직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두자리. 자, 여기 보면은 요것도, 11월인가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은하수 정갈자리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입니다. 백두자리부터, 독수리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있는 거를 찍은 거고요. 자, 요게 서쪽 차기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게 백두자리, 요게 시간대에 맞춰서 가면 이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겨울철에. 겨울철 은하수는 이걸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기 잘 맞추고 잘 찾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요거까지 제주도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촬영은 이처럼 아까 동쪽에서 좌측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은하수는 쉬고 있다는 거, 계절별로. 자, 파노라마 촬영 보는데 제가 목이 좀 마르고 하다 보니까 1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일단 음향이 안 되놓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게 제대로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파노라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적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노라마는 우리 찍는 분들 일반 풍경 찍을 때는 어떻게 찍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하수 같은 경우는 좌에서 우측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단컷입니다. 단컷 촬영한 건데 16mm로 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하나 찍어가서 이거 합성이 아니라 그다 뭐냐 파노라마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한 거고요. 자, 이게 적기를 사용해서 촬영했던 겁니다. 유수한 목장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CC에서는 파노라마 붙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깨끗하게 붙여주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외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보통 하나에 10만 원 합니다. 프로그램을 사면은 퀄리티가 있게 이게 은하수가 붙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5월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는 이 형태, 이거를 원하시면은 3, 4, 5월 달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은하수 촬영하는 방법은 2단 촬영도 하는데, 자, 위에서 하늘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찍어가서 그 다음 2단 촬영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처럼 찍어야만이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알아서 합성을 해주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진으로.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은 여기서 일단은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도의 사용법이라 해서 이거 적도의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식구가 와갖고 금액면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중형 카메라 바디 하나 값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가 카메라 때에서부터 카메라 빼고요. 그래서 우리 적도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토스트 프로란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토스트 프로라 해서 이게 거의 슈동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능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나오는 거에 비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아스트 프로랩스 T3입니다. 제가 이 기종 바로 앞에 거 T2 쓰다가 이걸로 갈아탔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5분, 10분 놓기가 힘들어요. 이거 10분 놔도 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비를 제가 갈아탄 건데, 가격 보이시죠? 이게 최신형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게. 근데 T2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싸요. 이걸 읽어보니까 이거는 촬영하고 나면 제자리까지 돌아간대요. 그래서 다시 또 촬영을 한대요. 그래서 뭐 풍경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좋겠죠. 은하수 찍고 나서 풍경 찍을 때. 그런 게 장점이라고 이 회사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벤노 폴라리스라 해서 이거는 이런저런 장비 없이 그냥 삼각대에서 올려서 보통 찍더라고요. 찍는데 자기가 알아서 북극성 극축 맞춰줍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사진 돌려서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찾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뭐 홍보 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 좋은 점만 아니더라고요. 외국 걸 보다 보니까 장단점이 나오는데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면은 차라리 이런 게 쓰는 게 100번 낫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다 기계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거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면 30만 원에서부터 아주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휴대용처럼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별을 찍어도 퀄리티 있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 위에 미래운동대라 해서 이게 수평은 삼각대로 잡아주는데 극축을 맞추려면은 이걸로 미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북극성을 맞추려면은. 북극성을 맞추는데 또 여기가 보이시죠? 이게 극축만 환경이라 해서 타 회사하고 이거는 틀려요. 요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별을 오래 돌리고 못 돌리는 건데, 여기도 기능을 보시면은 별, 선, 문, 그리고 시간 단위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 북반구. 그러니까 호주 가도 이 기계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볼레드도 일반 볼레드가 아니라 큰 볼레드를 써야 되고요. 이게 지금 볼레드나 이 기계 같은 경우 200mm, 뭐 250mm 망원렌즈 올려놔도 이게 돌아갑니다. 전원을 꽂으면 이게 지금 배터리인데, 배터리 꽂아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별 돌아가는 주기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이게. 근데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다 뵙다 도무지 안 돼갖고, 그 부산에 아는 지인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쩌냐 저거 어쩌냐 해서 심지어 북측 맞추는 것까지 힘들게 배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진짜 은하수 촬영할 때 진짜 큰 도움 됩니다. 그리고 은하수 촬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정이 일단은 최고입니다. 촬영 50%면 보정도 50% 차지합니다. 일반 우리 사진 보정하는 거하고 틀려서 내 사진을 진짜 퀄리티 있는 은하수를 뽑으려면 보정을 진짜 그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게 옵트론 필터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문, 그 우리 별 사진 그 큰 것들 놓고 찍는 거 있죠. 그런 거 사용할 때 쓰는 필터거든요. 그래서 일반으로 구입하기 힘들고.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토스트 프로 적도위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보통 보면 이처럼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자전축과 같이 똑같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원리가 우리 위성에 관해서 찍는 그런 천체만 환경, 그리고 위성 쫓아가는 거, 그리고 이런 별 사진 천체 사진 찍을 때 이게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전축과 똑같이 돌아가서 그 흐르는 지구 도는 시간하고 똑같이 돌다 보니까 별이 흐르지 않게 찍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정교한 면에서는 아까 우리나라 요 아스트로랩스도 봤지만은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을 한 거거든요. 발명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육지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저 생각으로는 이게 다 일산이긴 합니다만은 정교하기는 이게 더 정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들 있으면은 문의 주시면 최대한 아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할 말이 있는데 그것까지 생략하겠습니다.